지금부터 대한민국 운명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 3.1절에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수백만씩의 탄핵 찬반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을 해서 아마 역대 가장 뜨거운 3.1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바로 문재인 전 대표 33.5%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안희정 지사는 20전사에서 일단 18.9, 20% 선이 또 살짝 무너진 걸로 돼 있고요. 예.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순으로 갤럽 금요일에는 888이었는데 저기서는 또 10대에서 10.9, 10.1, 10.1. 아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은 수치도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우선 보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1위가 안희정 지사가 60.1%로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52.8%로 안 지사에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일보가 실시해서 보도한 여론조사 이 결과인데 여기서 같이 보도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호감도. 자, 여러분 지지도가 아니고 호감도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59.4%로 문재인 전 대표 50.5%보다 역시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통상 이제 이 여론조사를 갖다 판별 분석할 때 호감도는 높으되 지지율은 지금 미진한. 네. 이게 뭐니까 장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보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1월 초까지만 해도 한 3% 내외에 언저리에 있다가 갑자기 2월 1일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두면서 폭발적으로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보면 선의 발언 등등 하면서 조금 꺾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저런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우선 인지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지지도도 가장 높습니다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지지층이 있는 만큼 강하게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강하게 비토하는 층도 있는 거예요. 네. 그에 반해서 아직 안희정 지사는 흔한 이 다크호스.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신선하고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요즘 안 지사가 최근 일주일 동안 보였던 행보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로 갔다가 또 좌로 왔다가 네. 좌로 갔다가 또 우로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론조사에 총 반영이 되어서 꺾임새. 네. 사실은 당초 기대했던 것은 치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20대 초반에서 꺾였네요. 네. 결국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사실 뭐 급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경우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선의 발언이 아마 결정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그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추이가 주목이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주춤한 것을 다시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그 호감도 조사나 국정 수행 운영 능력 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등의 기회는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한태수 평론가께서는 우왕좌왕이라고 비판을 하셨지만 아마 안지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이번에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일단은 그럼 집토끼부터 먼저 좀 잡자.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호남에 가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한 모든 낡은 정치 세력들 다 일소하겠다. 일부 들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적폐론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일단은 집토끼에 대한 지금 손짓을 더 강하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들 우왕좌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안희정 충남지사의 본성적 영역 확장성이 더 크다, 잠재력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반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도 보수층에서 안희정 지사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중도 보수층에서 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보다 더 좋아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그 친문 패권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랬을 때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20%를 넘으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딱 이렇게 멈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의 진정성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보수층에서 안희정 지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표만 네. 얻으려고 네. 그런 말을 했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몇 주의 선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드디어 중도 보수층에서 아, 저게 진심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안희정 지사의 다시 우클릭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짚어드릴 텐데 자, 이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두 분을 좀 보시면요. 네, 홍준표 지사가 3.6%로 3.5%를 얻은 유승민 전 대표보다 0.1%포인트 앞질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네. 이게 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고 저 네. 정도 소수점은 큰 의미가 없지만 중요한 예. 것은 홍준표 지사가 예. 진입을 했다는 거죠. 진입했죠. 그러니까 사실 홍 지사 같은 경우는 2015년 초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바로 그 직후에 본 성완종 게이트에 걸렸죠. 근데 네. 얼마 전에 보면 2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난 가운데도 보면 굉장히 보면 그냥 홍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들이 봤을 때 정통 보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때로는 거친 말도 하고 또 콕콕 쏘는 말도 하는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무능하긴 했으나 이른바 위원으로서 탄핵당할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그야말로 그렇죠. 보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1.8에서 3.6 어쨌든 간에 100% 올랐네요. 네. 자,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자 몸조심이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한참 뜨거운 게 계속 저희가 짚어드리지만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만약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야권 주자들의 답변인데 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분명히. 네, 탄핵 기각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고 해서 논란이 컸는데요. 자, 지난달 25일, 이달 25일이죠. 네, 며칠 전에. 네, 며칠 네. 전에는 기각되더라도 정치인은 승복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사를 달았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나로서는 기각을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승복하겠다는 얘기 처음으로 했는데 자,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은요. 작년 12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탄핵이 기각되면 아무리 열이 받더라도 헌법 질서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승복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날에 전라북도 전주의 촛불 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헌재가 압도적 여론과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입장이 조금 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더 중도 보수 쪽으로 그러니까 간다기보다는 거기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안희정 지사 좀 다급한지 다시 또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야기부터 아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희정 충남지사 선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집토끼들한테는 좀 정체성의 시비를 낳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딴 장소도 아니고 촛불 집회에 갔기 때문에 이 지금 탄핵의 인용 부분을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뭐 승복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을 굳이 자신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집토끼를 향한 구애의 몸짓이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뭐 대세론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것이 뭐 새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그 국론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고 어떻게 보면 유혈 충돌까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정치적 여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또 한편으로는 중도를 향한 그러한 또 이 호소도 되는 점도 있고 아마 다중 포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색 구두약으로 다 칠해도요. 결국은 한 색깔로 나와요. 예, 검정색 구두에다가 구두약 칠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뭐냐면 두 분 다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찰떡같이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진정한 의도를 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문재인, 안희정, 문재인. 친노 적통을 자임을 하는 분들인데, 이번, 며칠 전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모,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봉하마을에 이제 거기에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만날 뻔했다. 네. 그런데 불과 1분 차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어색하게나마 조우를 못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예, 오래동안 인연들이라서 예, 그냥 집안의 형제들입니다 다. 예. 대선 출마 말씀하신 오히려 봉화마을 오시는 걸 좀 자제하신다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좀 일부러 좀 안 오시고 그런 것도 굳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다녀야 전국으로 다녀야 되니까요. 일부러 뭐 더 오시 쪽으로 안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조금만 더 계시면 문재인 전 대표 오실 것 같은데 같이 좀. 저는 지금 홍성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예, 예. 안 지사님이 아까 한 1분 전쯤에 나가셔가지고 좀 만나실 뻔했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좀 늦었어? 예. 그래서 좀 만나실 생각 있으셨던 건가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안 만나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웃음이 좀 포인트 같아요. 네. 네. 1분 차 정말 쉽지 않은 이게 시간차네요. 누가 또 기자분들이 정확히 쟀더라고요. 2분이래요. 2분. 2분? 네. 1분 뭐 50 몇 초라고. 요새 기자들 정말 뭐 아, 출세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예. 뭐 딱,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많은 기자분들이 실제 보면은 좋아할 것이가 두 가지였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와서 그 사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만날 것인가. 근데 만난 건 노 권호 씨하고 주로 많은 얘기를. 네네. 그 다음에 실제 보면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조우해서 잠깐이라도 얘기할 것인가. 얼마 전에 지난해던가요? 김경수 네. 의원 그 당시 뭐 상당했을 때인가요? 그때가 보면 그때도 보면은 조우가 불발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양쪽 팀이 각자 방을 갖다 따로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좀 두 분이 만나셔서 그 몇 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보면은 그 이른바 선의 발언, 분노 발언, 피발언 발언, 사랑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었으면은 네. 기자분들이 얼마나 따끈따끈한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먼저 슬쩍 피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아유 제가 우리 도청에 있는 홍성까지 갈 길이 멀어서 물론 갈 길이 멀죠. 근데 네. 한 5분 늦게 출발한다 그래갖고 도착도 5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출발하면. 그래서 네, 네. 어째 보면 두 분이 슬쩍 의도적 미필적 고의로 서로 간에 조우라도 회피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회 왜 안 열어주느냐 이런 얘기죠. 네, 추 대표한테 항의차 전화했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답장 전화를 해주지 않았다. 콜백이라 그러죠. 네, 명색이 당 후보인데 무시한 거다. 이렇게 자, 반발했습니다. 무시를 그냥 무시가 아니고 엑스무시인데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아주 기분 나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 SNS로 답했어요. 이재명 시장께서 여러 일정으로 바쁜 때라 얼른 전화가 안 되면 답답하신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선 의원이셨는데 네. 저런 경우에 콜백을 안 할 때 저렇게 답합니까? 아니 저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대표는 저렇게 하면 공정성을 약간 상실해요. 마치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그 콜백 반드시 해줘야 돼요. 후보들의.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은 지금 토론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 계속 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박근혜 후보,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 토론회를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보신대요. 네. 네, 그때 정말 희한했던 건 뭐냐면 두 분이 서로 얘기를 안 들으면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참 그게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서 추미애 대표에게 전화를 거는데 콜백도 안 해주니까 아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직접 호소 또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토론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선거운동은 다 하고 있으면서 유독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그야말로 어떤 후보가 선택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을 회피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지율 3위잖아요.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아무래도 표현하네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토론의 기회가 많아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 주자에 대해서 또 상당히 공부할 감으로서 자신의 또 이거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찬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역대 다 각 정당의 주요 이 경선을 두고는 항상 이 토론을 몇 번 할 것이냐 갖고 항상 이 후발주자들은 좀 더 많이 하자는 거고 또 앞선 주자들은 또 가급적 좀 적게 하자는 것이 네. 이 앉아 거기 그 상당히 오래된 우리가 익숙히 본 그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탄핵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탄핵하자고 지금 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선 토론을 늘릴 수도 없다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아마 지금 이재명 충남지사한테는 이야기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그럴 거라면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예비후보 등록을 왜 받았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이 인용되고 실제 후보를 뽑는 시간이 3주밖에 없습니다. 3주 내에 8번 치르는 거? 그때는 이미 보면 막 경선이 붙는데요. 왜? 최소한 60일 이내 대통령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선 기간이 23일 더하기 일주일이면 30일입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는 최소한 20일 내에 뽑아야 돼. 인용된 다음에. 네. 근데 8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미 당에서도 보면은 탄핵을 갖다 인용을 전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비후보 등록까지 받고 네네. 선거인단 100만 명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9일 동안 시간은 그야말로 철철이 많은데 라디오 한 번, 그다음에 인터넷 TV 한 번, 그게 할 게 아니라 이재명 씨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한 5번 좀 하세요. 네. 그것이 보면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경선단들에게 그건 예의죠. 네. 예, 여기서 귀결을 우리 황태순 의원님 말씀에 귀결을 딱 시키면 이재명 시장은 추미애 대표를 탄핵하면 돼요. 네. 어쨌든 이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정은 민주당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